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순환이었고, 그 순환에서 핵심적인 심장, 그 심장에서 동맥, 혈액이 출발을 해서 온몸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고, 그 돌아온 피는 더러운 피니까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폐로 간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시간 또 복습을 하자면 또 시간이 또 다가올 테니까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지금 제가 감기가 걸리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앞으로 이제 환절기에 조심해야 될 그 호흡기 계통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호흡기는 뭐 아실 바와 같이 당연히 요 콧구멍에서부터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폐까지 연결된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계속 이어지는 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또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이 호흡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심을 해야 될 그런 기관이기도 해요. 흔히 이 감기가 지금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코에서 걸리고 아니면 목구멍에서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기관, 여기 후두, 목소리 나는 후두 이 부분을 거쳐서 밑으로 기관이라는 부분이 연결돼 관, 그리고 이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는 두 갈래로 쪼개져요. 여러분 옛날에 새총 아시죠? 알죠. 세자고 이렇게 소나무 두 갈래로 벌어져가 네. 고무줄 양쪽에 해갖고 하는 거. 판 이제 그걸 거꾸로 온 것처럼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죠. 그래서 좌기관지 우기관지. 지금 제가 지금 기침나게 만드는 이 부분은 지금 갈라진 양쪽 거겠죠. 기관지. 거기에서 이제 자극이 계속 오고 이제 붓거나 아니면 그 가래 같은 게 이제 생기면서 간질간질 자극을 주니까 자꾸 기침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폐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렴.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폐렴이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감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약이 없죠. 그래도 먹으면 아픈 거 같아. 무슨 약이 있냐면 증상을 덜하게 하는 약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열나면 열을 적게, 기침 나면 기침 덜하게, 가래 나면 가래 적게 나오게 그런 것만 하지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한다. 그래서 흔한 말로 감기는 놔두면 7일, 약을 먹으면 일주일 이렇게 걸린다고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죠? 네, 똑같네. 먹으라고 하는 거. 근데 문제는 약을 안 먹을
가벼운 건 안 먹는 게 좋죠. 가급적이면 항생제는.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있게 되고 그 증상이 심해져서 합병증이 되기 때문에 약은 안 드실 수가 없어요. 드셔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요. 따뜻하게 땀을 내고 쉬고 이러면 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면역성이 약하면 폐렴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폐렴 주사 예방 주사 맞으셨나요? 네. 맞았어요. 꼭 맞으셔야 돼요. 평생에 한 번 맞는다. 네. 폐렴 주사 맞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신경 쓴 게 독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코로나가 하도 압도적인 그런 관심사다 보니까 독감쯤은 그냥 무시해버린 거죠. 근데 독감도 코로나 있다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가 코로나 예방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다 보니까 감기가 덜 걸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런 이점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떨까요? 그 독감 예방 주사도 맞아요. 맞으셔야죠. 그래서 그러면 독감 예방 주사 맞으면은 독감 안 걸리냐? 걸리죠.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뭐 수십 몇 개 종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독감 바이러스가 걸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걸리고 안 걸리는데 다행히 내가 주사 맞은 거하고 일치를 하면 안 걸리죠. 그러니까 걸릴 확률이 좀 적다는 거죠. 뭐 그런 이점으로라도 맞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 앞에 여러분 코 비강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코딱지 파는 부분은 그냥 그 일부 들어가는 거고요. 더 안 들어가는 뼈에 걸려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둥그렇게 포물선으로 둥그렇게 그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좁을 것 같지만 되게 넓어요. 비교적. 그래서 어떤 때 코 풀어보면 막 어떤 때 잔뜩 나오잖아요. 그 공간이 좁을 것 같지만 꽤 넓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여러분 실내에 이렇게 따뜻한 물로 해갖고 라제타로 해갖고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불로 안 하고 물을 흐르게 해갖고 하는 거. 거기에 벽에 울퉁불퉁한 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콧구멍 속에도 그렇게 옆부분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그만큼 코 안쪽 면적을 넓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 울퉁불퉁해야 같은 공간이라도 더 넓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점막이 붙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찬 공기를 들어 마실 때 코를 통과하면서
그 찬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추울 때 이렇게 들어 마시면 코가 시리잖아요. 그리고 찬바람을 들어 마시고 거북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일부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데워주는 역할을 한다. 코에서. 그리고 늘 거기에는 습기가 있어가지고 그 들어가는 공기를 그 습도를 그렇게 조절해 줍니다. 그런 게 없으면 자 코가 공기 속에는 먼지 같은 게 있잖아요. 숨좀 다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아까 말했듯이 반뜨거운 게 아니고 둥그스름하게 위로 올라가게 포물선으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거기에 걸리겠죠. 그런데다가 거기서 촉촉한 물기가 나오니까 그 먼지를 달라붙게 만들고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코에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염이 될 때 되게 코에부터 감염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저쪽에 넘어가는 코 끝 부분 있잖아요. 거기 구멍에 이어서 목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인두 부분이에요. 인두 부분은 이 깔때기 모양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콧구멍에 이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오니까 입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꿀떡 삼키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는 두 갈래로 나눠져요. 앞구멍하고 뒷구멍으로 나눠져요. 그럼 뒷구멍은 식도입니다. 식도로 연결되고 앞구멍은 지금 우리 말소리 나오는 후두. 통 밑에 만져보면 볼록하게 튀어나왔잖아요. 거기 후두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로도 들어오지만 입으로도 뭐가 들어오잖아요. 바람 같은 거 들어 마시기도 하고 하품도 하고. 그러니까 감염될 때 코를 안 거치고 직접 이 인두 부분에 감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코에서부터 점점 인두로 내려가게 되고 기관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인두 부분에서 먼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때 목이 칼칼해지고 코는 괜찮은데 목구멍부터 뭔가 따갑고 그렇게 감기가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쪽에서 그 밑에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인두 끝부분에 뒷구멍과 앞구멍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그 음식물이 어떻게 앞구멍으로 안 들어가고 뒷구멍으로 들어가냐 이거죠. 거치는데.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 앞구멍 부분에 뚜껑이 있어요. 뚜껑. 후두개라고 하는 뚜껑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삼키는 순간에 빨리 닫아버려요. 밑에 맨홀 뚜껑을 빨리 닫아버려요. 순간적으로 꿀떡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뭐 토할 때라든가 이런데 저 손가락 입천장에 넣어갖고 간절해가지고 토하기도 하고 그러셨죠. 그러면 그 입천장 저쪽 뒤쪽에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꿀떡 할 때는 입천장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면서 이 목도 만져보면 목이 위로 끌려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 뚜껑을
뚜껑이 내려와서 닫힌다기보다도 이 끌어올라가는 그 목 구멍이 그 뚜껑에 가서 바싹 달라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목 한번 만져보고 침 한번 삼켜보세요. 위로 꿀떡 올라가죠? 예, 이렇게 삼킬 때 올라가면서 눈으로 움직였다. 입천장은 올라가고 이 목구멍도 올라가가지고 그 아까 맨홀 뚜껑에 갖다 달라붙으니까 구멍이 막히겠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그 앞쪽으로 안 들어가고 뒤로 들어가는 거죠. 조금 들어간 거. 맞아. 맞아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 그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삼킬 때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음식물 일부가 앞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쉬는 숨구멍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살에 들렸다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살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내 의도로 하지 않고 저절로 탁탁탁 빨리 이루어지는 걸 반사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반사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숟갈에 떠서 처음부터 꿀떡 삼키지 말고 내가 음식을 먹어야지 하는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음식을 떠서 입에 넣으시고 한참 오물오물 하시다가 삼키셔야 돼요. 내 몸에다가 이제 삼킬 거라는 걸 반사작용이 잘 안 되니까 미리 신호를 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뜨거운 거, 매운 거 그런 국물을 드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그렇게 성급하게 하고 들어 마셨을 때 살이 들리기 쉽거든요. 누구하고 같이 식사할 때 살에 들려서 기침하는 것도 미안하긴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심하면은 한참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기침으로 뱉어낼 수 있는 힘이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없게 되면은 살에 들려서 뱉어내야 되는데도 잘 뱉어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침만 하시다가 막 그 기력이 무척 소진돼 버리는 그런 사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께서 미리 지금 비교적 젊으셨을 때부터 음식 먹는 습관을 이렇게 첫 숟갈, 두 번째 숟갈을 천천히 조심해서 드신다. 이걸 살이 들릴지도 몰라 하면서 내가 그 염두에 두고 조심해서 드신다면 훨씬 예방이 되겠죠. 나이가 들면 참 서러운 게 그거죠. 가래를 누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래 못 뱉으실 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더 힘없고 그렇게 되면 가래를 스스로 못 뱉어요. 속에서 그릉거릉 하는데 저거 좀 막 빨리 뱉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평소에도 이 심호흡 운동 또 가능하다면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복권 운동이 있죠. 그런 운동도 좀 해주셔요. 배 근육이 힘이 있어야 하고 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호흡기를 말씀드리고 구멍을 지나면은 지금 우리 겉에서 만져지는 말소리 나는 후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후두. 자, 이 후두 부분의 안쪽에는 점막이 있어요. 우리 혀 가지고 여러분 입천장, 입술 이런 안쪽을 이렇게 혀로 이렇게 보듬어보면 부들부들한 점막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후두 안에는 이제 점막이 있는데 양쪽에서 특별히 주름이 늘어나 가지고 성대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는 그 후두 안에 붙어 있는 점막이 늘어나 가지고 좀 비교적 넓은 점막이 양쪽에서 늘어나서 그 속에는 가느다란 근육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쪽에서 늘어난 그 점막이 힘을 주면 늘어붙습니다. 양쪽에서. 여러분 입술을 붙이고 부르면 이런 소리 나죠? 그런 것처럼 양쪽 성대가 보통 때는 열려 있고 거기다 힘을 주면 늘어붙습니다. 입술 다무는 것처럼. 입술 다물면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다물어지는 것처럼 성대가 닫혀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힘으로 밀어내려니까 거기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공기가 삐져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혀나 입술로 이리저리 움직여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가 만들 때는 어떻게 쓸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숨을 쉬게 하려고 호흡기를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왕 만드는 거 여기서도 소리도는 좀 나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어차피 공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후두에다가 점막을 늘어나게 만들어 가지고 소리를 나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이 성대는 뭐 개나 소나 뭐 돼지나 다 소리는 낼 수 있잖아요. 거기 성대가 다 있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그 공기를 내뿜을 때 그 성대를 삐집고 나오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런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은 짐승은 그런 소리만 낼 뿐인데 사람은 입술과 혀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백, 수천, 수만의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말도 있고 그것도 갈라져서 미국말, 뭐 소련말 뭐 다 나오잖아요. 호흡기가 없으면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호흡기를 이용해서 성대를 이용해서 말도 할 수 있게 돼 있다. 자, 그러면 그 후두를 지나면 이제 목줄기 밑으로 이제 기관이 돼요. 기관. 이 후두 기관은 다 뼈로 얇은 뼈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뼈가 어떤 모양이냐면 여러분 C자 아시죠? C. A, B, C 할 때 C. 동고랑 골인데 일부가 이렇게 뜯어져 나간 모양. 근데 앞쪽으로는 둥그렇고 뒤쪽으로
이제 그 트여진 부분이에요. C자 중에서 그런 연골 뼈로 쭉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가슴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로 갈라지면 좌기관지, 우기관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기침, 감기 걸리셔서 하실 때 어떤 때 기침하다 보면 왼쪽 가슴이 쓰리기도 하고 오른쪽 가슴이 쓰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왼쪽 기관지냐 오른쪽 기관지냐 그 차이죠. 자, 그 기관지는 어디에 연결될까요? 당연히 허파, 폐에 연결되겠죠. 폐. 자, 그러면 그 폐 모양은 여러분 어릴 때 팽이 쳐보셨죠? 팽이. 예. 예. 팽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동글. 위는 동그란데 위는 작고요. 넓고 밑으로는 좁아져 갖고 못 하나 딱 그거 사슬 다마라고 그랬죠? 옛날에 일본 논문을 써갖고 팽이 쳤어. 그거 돌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끈을 묶거나 당나무 그런 거 해갖고 팽이치기 싸움도 하고 그랬죠. 얼음판에서 치면 저래. 예, 얼음판에 잘 돌아가죠. 여자분이신데 많이 쳐보셨나 봐요. 예. 잘 때려야 잘 돌아가는 잘못 때리면. 근데 그 팽이를 여러분 엎어놓고요. 예. 거꾸로 엎어놓은 상황에서 반으로 딱 잘랐다고 생각하세요. 반으로. 엎어놓은 상태에서 위가 뾰족하고 밑에가 넓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세로로 칼로 딱 잘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딱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그 비슷해요. 그 비슷한 것이 왼쪽에 갈비뼈에 붙어 있고 오른쪽 갈비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는 밑은 넓고 위는 뾰족하겠죠. 예. 팽이 반으로 쪼개 모양이니까 그래갖고 그 폐 끝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냐면 여러분 가슴 위쪽에 이 쇄골이라고 하는 빗장뼈 있죠? 예. 그 빗장뼈 높이보다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폐 끝이. 그러니까 여기 빗장뼈 위로 해갖고 뒤로 꽝 눌러면 폐가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 폐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폐 밑바닥 부분은 좀 오목해요. 아까 팽이 자른 모양이라면 밑바닥이 판판하겠죠. 근데 폐는 판판한 게 아니고 약간 오목합니다. 밑바닥이. 그럼 왜 오목하냐? 우리가 숨을 들어 마셨다 내쉬었다 하는 거는 이 가슴 속과 뱃속이 완전히 공기가 안 통하도록 딱 막혀 있어요. 뭘로 막혀 있냐면 횡격막이라는 걸로. 그 횡격막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산같이 생겼어요. 우산인데 우산처럼 동그랗지가 않겠죠. 내 몸뚱아리 자체가 동그랗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모양식으로 해갖고 우산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은 위로 볼록하죠. 자, 위로 볼록하니까 폐가 그 위에 얹혀져 있으니까 폐가 횡격막에 눌려서 오목할 수밖에 없겠죠. 우산같이 볼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숨을 한번 들어 마시면 이 우산이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숨을 내쉬면 이 우산이 다시 위로 올라와요. 볼록하게. 지금 여러분 지금 뱃속에 있는 이 횡격막은 지금 계속 여러분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숨
한 번 쉬었다 내쉴 때마다. 그리고 가슴속하고 뱃속은 완전히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가슴속에서 공기가 없어요. 뱃속에도 공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 마시는 공기는 오로지 뱃속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전호흡을 하면 뱃속까지 시원하다는 거. 뱃속에 바람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기흉이 걸렸다 그런 말이 들으셨죠? 가슴속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숨을 못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은 완전히 심장, 폐, 무엇이 또 다 들어있는 속은 완전히 공기가 진공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 마신 공기는 오로지 폐속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러면 왜 숨 들어 마시면 배가 나오고 내쉬면 배가 들어가요? 자, 우산같이 생긴 횡격막이 숨을 내쉬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숨을 들어 마시면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그 횡격막 밑에 있는 밥통이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뭐 여러 장기를 내려 누르겠죠. 내려 누르니까 배가 나올 수밖에. 이해되시죠? 예. 공기는 오로지 폐속만 들어갔다 나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산처럼 위로 볼록하게 생긴 횡격막이 밑으로 꺼져 내려가니까 뱃속에 있는 장기를 내려 누르니까 장기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등으로 갈 수 없죠. 그럼 배 있는 쪽으로 밀려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숨을 들어 마시면 배가 나오니까 공기가 배로 들어가는 줄 알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숨을 쉬어야 그만큼 크게 숨을 쉰다는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가슴속이 넓어야 폐가 넓어질 수 있겠죠. 폐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스폰지 아시죠? 스폰지. 스폰지처럼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폐를 꽉 쥐었다가 하면은 스폰지 좀 줄어들었다가 놓으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지보다 더 탄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고무 성분이 좀 들어있는 그런 스폰지라고 생각하시고 그 폐는 꽉 쥐면 줄어들었다가 놓으면 확 늘어나요. 그런데 공기를 들어 마시면 폐 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니까 폐가 커지겠죠. 폐가 커지려면 그만큼 가슴 속이 넓어져야 되죠. 넓어져야 폐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횡격막을 밑으로 많이 내려줘야 폐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공기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가스 교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럼 폐가 왜 그렇게 스폰지처럼 꽉 쥐면 쏙 들어가고 놓으면 확 늘어날 만큼 그런 모양이냐? 왜 그러냐면은 이제 거기에 그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게 되는데요. 조금 쉬었다가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시간 하기 전에 항상 약속드린 걸 실천하는 게 있죠. 오늘 들려드릴 것은 먼저
플룻으로 한번 해달라는 말씀을 있어서 플룻을 바꿨는데 지난 고문산 거기에 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 추석 명절에 고향을 갔다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 느낌에 대부분 안 가신 것 같아요. 안 가시고. 예, 그 고향 생각이라고 하는 이건 다 하실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할 건 이제 다른 거. 땀. 그건 이제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이름은 플룻, 펜 플룻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불러드린 거는 이제 끼일주간 옛날 그 충수 같은 거 그거 쇠로 돼 있어. 이거는 옛날은 충수 그런 거는 이제 뭡니까 그게 대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걸 옆으로 이렇게 불잖아요. 대금도 그러고 그런 모양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대금이나 뭐 그런 것들은 구멍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누르는 게 있죠. 그 버튼이. 그래갖고 옆으로 부는 거고, 지금 보이시는 분은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원하는 그 길이가 한 30cm 좀 더 되는, 그리고 굵기는 그 엄지손가락 굵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만큼 굵은 두께로 되어 있어요. 그런 긴 막대기에서부터 점점점 짧아지면서 가늘어지는 그것이 이제 25개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최고 가능과는 새끼손가락만 하면서 한 8cm 이 정도로 짧아져요, 점점점. 그래서 하모니카 불듯이 그렇게 부는 거죠. 옛날에 70년대, 60년대 이런 때 홀보리 악단이라고 아셔요? 예. 홀모리 악단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연주하는 곡 중에 그 외로운 양치기라는 게 있어요. 풀머리 약간 좋아해요. 네, 그 외로운 양치기라는 거 한번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소래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별로 듣기 좋아하는 거 아닌가 해서 저절로 꺼져버렸어요. 자, 기계가 알아서 이제 꺼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어서 조금 더 하고 끝낼게요. 아까 기관지라는 것이 폐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기관지는 관이죠. 어쨌든 폐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혈관이 점점 가늘어지면서 쪼개지듯이 기관지가 막 쪼개집니다. 거기서 더 가는 것, 더 가는 것, 더 가는 것으로 갈라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주 가는 그 모세관처럼 가는 관이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관 끄트머리에 뭐가 붙어있냐면은 포도 알맹이 같은 알맹이가 붙어있어요. 그걸 이제 폐포라고 합니다. 폐포. 그러면 우리가 들어 마신 공기는 결과적으로 그 기관지를 거쳐가고 폐 속으로 들어가서 갈라지고 해갖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그 포도 알맹이 같은 알맹이 끝으로 가겠죠, 공기가. 그럼 그 포도 알맹이에는 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심장에서 전신을 다 피가 돈 다음에는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폐로 간다고 그랬어요. 폐. 피를 거르기 위해서. 우리가 숨 쉬는 건 피를 거르기 위해서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에서 온 혈관이 그 포도 알맹이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망처럼, 그물처럼 싸고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싸고 있던 그 혈관에서 산소가 빠져나와가지고 포도 알맹이 속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포도 알맹이 속에서는 우리가 하고 들어 마셨으니까 뭐가 많죠 주로? 산소가 많죠. 예. 그러니까 산소가 빠져나가가지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혈관 속에는 이제 버려야 될 이산화탄소, 가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이 혈관을 빠져나와서 포도 알맹이 속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포도 알맹이가 속이 바뀌었죠. 아까는 들어 마셨을 때는 산소가 많았었는데 이제 교환이 됐으니까 포도 알맹이 속에는 가스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후 하고 내쉬면 어떻게 돼요? 다 내버려지는 거예요. 가스가 나와요. 예. 그걸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계속 지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해서 간단하게 그렇게 말했지만 이것이 딱딱 끊어져 가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계속 물을 흐르듯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는 계속 폐로 와가지고 포도 알맹이 속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 포도 알맹이 속에 들어있던 산소는 빠져나와서 혈액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후 하면은 내보내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교환된 피는 어떻게 되죠? 폐를 다시 빠져나가가지고 심장으로 깨끗한 피가 돼서 심장으로 가죠. 그래가지고 심장으로 간 피는 온몸으로 돌겠지 다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폐 속은 그 많은 포도송이가 뭉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포도 알맹이 하나하나는 관이 붙어 있잖아요. 줄기가 그렇듯이 거기 포도 알맹이에는 그런 기관지, 호흡관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덩어리가 졌으니까 마치 어때요? 포도송이 같이 생긴 거죠. 포도송이가 수많은 포도송이가 뭉쳐진 것 같은 것이 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 포도 알맹이가 우리 폐 속에 몇 개가 있냐? 수억 개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하나가 이제 가스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폐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정말 가정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방산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아무리 뭐 코에서 걸러지고 뭐 더 한다 하더라도 그 탄가루 같은 것들이 조금씩 가지고 어떻게 폐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폐포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 폐포 공간을 다 메워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숨을 못 쉬는 거죠. 그게 진폐증이에요. 그때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죠. 가난하게서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폐포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숨을 조금밖에 못 쉬는 거잖아요. 가스 교환이 그만큼 조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차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핵이나 이런 걸로 해서 폐결핵이 걸려서도 못 쓰는 폐가 생기면 그만큼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은 그 못 쓰는 폐에 못 쓰는 부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숨이 차게 되는 거죠. 평소에 우리가 숨 쉰다는 것 자체가 누가 고마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부터. 그러나 이 숨이 어려운 분들은 숨을 한번 내쉬는 들어마시고 내쉰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모르죠. 여러분들 좋은 공기 많이 마시면서 이 폐 관리를 잘 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기를 우리가 외부로 더 받아들이는 것이 폐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죠. 먼지라든지 균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건강관리, 특히 폐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이 공기, 맑은 공기를 우리가 잘 평소에 잘 마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겠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젠가 처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데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실내 환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자꾸 문을 닫고 그렇게 되는데 환기를 자주 시키시고 습도도 어느 정도 유지하시고 여러분도 그렇다고 가습기라든가 그런 거 함부로 넣지 마시고요. 뭐 수건이나 이런 데다가 물 죽여가지고 걸어 놓는 것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그런 거를 뭐 물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 축축하게 해가지고 걸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먼지가 그만큼 코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관지로 잘 흘러 들어가기가 쉬워요. 어느 정도 습도가 돼야 마른 먼지가 잘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호흡기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충분한 말씀을 못 드린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안 늦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